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신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면 노화를 촉진하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활성산소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산소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쇠를 놔두게 되면 녹이 슬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를 산화 과정이라고 하죠. 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근데 활성산소는 사실 좀 약간 독해서 몸에 침입하는 그런 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생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다량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면 건강에 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산화 과정을 하는 거죠. 아까 쇠를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세포도 산화, 녹이 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어떤 병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노화, 또 암 발생, 또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또 DNA를 변형시켜서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몸속의 여러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대표적인 게 호르몬 계통입니다. 이 호르몬 계통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각종 생리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주로 어떨 때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지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음주, 흡연, 또 과로, 대표적인 게 또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요. 경보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비상 상태죠.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이때 활성산소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첫 번째 지름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 관리하면 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연, 또 사람, 또 예술 작품을 꼽는데요. 자연을 벗삼아서 걷거나 하면서 자연을 즐기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서 친한 사람한테 수다를 떨거나 또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뜻밖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운동은 보통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이 과도할 경우에는 해롭다면서요. 적당한 운동은 이게 항산화제,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만 과격한 운동을 좀 장기간 하게 되면 이 과격한 운동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또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네.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죠. 마라토너들을 봤더니 중년 이상에서 이 심장, 부정맥 발생 위험이 더 높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오히려 안 좋은 거네요. 최근에 다이어트 인기인데 스피닝이라고 그래서 실내에서 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실내 자전거를 타는 그런 스피닝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 스피닝은 뭐 체지방 연소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강도 땀이 운동입니다. 정말 많이 땀 많이 나겠어요. 나고요. 네. 근데 갑자기 스피닝을 하게 되면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이 가끔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근육이 녹으면 이 근육이 피로 가서 신장을 막아서 급성 심부전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심한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활성산소가 또 갑자기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강도 운동이죠. 예. 아주 힘겨운 운동을 오래 조심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이외에도 활성산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친 운동 이외에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 완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게 있는데 비타민 계통이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 아하. 항산화제가 이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제제가 노화나 암 발생 또는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수소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소수가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활성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과 어떤 짝을 맺기 위한 그런 활성도를 지닌 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는 전자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원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자를 줌으로써 활성도를 낮춰주는, 쉽게 말해서
짝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산소가 수소를 만나면 화학 반응에서 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수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수기 때문에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그 수소가 환원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뭐 연구 결과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원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산화란 말은 뭐냐면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철이 녹쓰는 과정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자를 잃거나 혹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그 전자를 잃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주는 과정인데요. 수소는 환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자를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환원력이 좋은 원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활성산소가 만났을 때 이 자체가 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는 그런 최종 단계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뇌 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라는 것은 몸에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수소수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뇌라는 조직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뇌세포가 늙는다는 것은 점점 노화 과정을 밟아간다는 건데, 이 뇌세포를 손상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의 노화, 쉽게 말해서 뇌에 있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소수가 그 먹는 음용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소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그 쉽게 물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수를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소수를 컵이라든지 잔이라든지 그런 용기에 담았을 때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소수 정수기도 많고 요즘 여러 가지 수소수 팩으로 나온 그런 상품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섭취를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용존수로 해가지고 이 물에 얼만큼 수소가 오랫동안 남아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소수를 복용할 때 좀 사이드는 없나요? 수소수는 우리 몸에서 축적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남은 것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수소가 약은 아니기 때문에 독성을 논하긴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축적이 되거나 과량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수소는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수소수의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수는 크게 정수기로 나온 그런 제품이 있고요. 정수기는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먹는 방식인 그런 정수기 형태가 있고요. 수소수를 자체를 물에다가 수소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 상품화된 팩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는 일본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초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 제품 한 개는 제가 출시된 걸 알고 있고요.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소수를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몸에 반응이 있나요? 일단 수소는 아까 활성산소와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진다는 것만큼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해독력도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피부 불금증이라든지 뭔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수소수를 먹었을 때 굉장히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가려움증이라든지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수소수를 먹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피부가 좋아졌던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활력도 좋아지게 되고 어떤 소화도 좋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총에 영향을 줘서 유익균들을 조금 더 잘 살게끔 하고 몸에 있는 유해균을 배출시킴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위장 장애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